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59강이랑 60강 문제 두 문제를 드려봤는데 스캐너 관련된 문제라서 드린 겁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일단 59강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던 상관없어요. 일단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로그인 좀 잠깐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정답이 이미 풀려져 있는데 그 정답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올리는지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뭐 구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캐너 쓰면 되겠죠? 스캐너 쓴 다음에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거 설정 하나만 바꿀게요. 너무 넓어서 인덴트 이거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224로 되어있구나. 네, 상관없네요. 자, 어쨌든 스캐너 쓴 다음에 new 스캐너라고 적으시고 시스템 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스캐너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일단 두 번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더하려면 당연히 뭘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수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next int라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1 플러스 n2 해가지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을 두 번 받게끔 되어 있죠. 10, 20. 자, 그럼 30 나오면 사실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요? sc 클로즈 써가지고 뭐 해야 된다? 스캐너를 닫아줘야죠. 자, 이거 썼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출해보면 자바 있어요. 자바 11.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출을 했을 때 얘가 채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채점을 했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틀렸다 라고 하면 얘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좀 더 메모리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볼까 하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물론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두 번 나눠가지고 입력을 받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정수만 이렇게 10 쓴 다음에 엔터 쓰고 20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받아볼게요. 스트링이라 쓴 다음에, 근데 그냥 스트링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배열이라 쓸 거예요. 배열. 일단 input이라 쓰겠습니다. input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next line이라 해서 입력을 받아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string input bit라 쓸게요. 그러니까 이 bit라는 거는 조각들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자, input split이라는 게 있거든요. spl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문자열 적용. 그러면 제가 큰 따옴표 하나 띄어쓰기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입력받겠다. 그러니까 즉 내가 입력을 받은데 그 입력을 받은 걸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2개 입력하면 두 개로 쪼개질 테고, 뭐 3개 입력하면 3개를 이제 기준으로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쪼갤 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플릿을 큰 따옴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뭐냐면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쉼표라고 쓰게, 이거 쉼표 같은 경우는 띄어쓰시면 안됩니다. 이건 뭐다? 내가 쉼표를 기준으로 문자를 쪼갠다 라는 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0번째 1번째. 자, 두 개만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자, 아까는 우리가 10 한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20 받았지만 이제는 이런 게 가능하죠. 10 띄어쓰기 20. 자, 그러면 10과 20 출력되는 거 보이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갠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쉼표를 기준으로 쪼갠다 하면 어떻게 쪼갤 수 있다? 여기다가 10 쉼표 20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 함수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문자열 전용 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는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냥 새로운 문자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하면 1010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해야 된다? 정수로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 n1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가 뭐라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을 누르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얘를 스트링으로, 즉 인트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얘를 인티저 파스인트로 감싸래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인티저 파스인트로 바꿨는데 얘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검색해봐야죠. 이런 거 뭔지 모르니까 검색해봐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라고요. 요즘은 이제 뭐 오픈 AI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오픈 AI 때 뭐 예를 들어서 정수를 형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고쳤는데 이걸 모르겠다 하면 오픈 AI 통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겠죠. 인트랑 인티저의 차이점이 뭐냐? 인트는 그냥 일반 타입인데 인티저 파스인트는 뭐냐면 객체형이에요. 객체형. 그러니까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얘만의 리턴 타입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티저 파스인트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정수로 형 변화를 시켜주는 녀석이긴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얘는 뭐 처리가 가능하면 널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널 처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파스인트 딱 클릭해보면 여기 보시면 파스인트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 파스인트는 이제 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컨트롤 눌러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인티저 파스인트가 널 처리가 가능하구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n1이 널이다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 int n2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된다? 형변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걸 그냥 강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줄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형태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얘 보시면 입력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입력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방식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풀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출에다가 자바 클릭한 다음에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여기다 풀지 마시고. 그럼 얘가 제출했을 때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점했을 때 정말 이제 잘 풀었는지. 그럼 만약에 이제 잘못 풀었으면 얘가 잘못 풀었다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뭐가 잘못 풀었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 푼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풀면 잘못 풀었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